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1월 26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이 녹음하는 시간이 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이틀 정도 남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일요일에 녹음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녹음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녹화를 하고 있고요. 설입니다. 오늘이 첫 번째 휴일이고요. 오늘부터, 뭐 어제부터 이렇게 그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차가 많이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장거리 운전하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뭐 그러실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연휴 잘 보내시고요. 또 시간 나실 때 이 녹화 방송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시는 일요일에 되지만 현재는 시간은 1월 24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음력으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음력설을 또 진정한 올해의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양력으로는 이미 올해가 시작이 됐죠. 어쨌든 올해 들어서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결과들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수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괜찮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면은 있죠. 최근에 지수가 상승했던 것들이 일부 대형주들이 강해서 움직였었던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뭐 특별하게 또 좋은 결과가 없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시장이 약간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움직인다는 건 좀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가 갈 때는 전반적으로 모든 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좋은 흐름이 나오고 또 하락할 때는 전반적으로 같이 빠져주고 그래야지 또 어떤 그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출하기가 쉬운데 지금은 좀 그렇지는 않죠. 어쨌든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남은 음력설이 지나면 이제 또 올해가 다시 또 시작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관리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들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특징주인데요. 첫 번째 특징주는 50입니다. 50. 자, 이 종목은 이번 주에 급등을 했었죠. 이번 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에서 우한 지역에서 폐렴이 발생을 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요. 이 50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사실 마스크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요. 아무래도 폐렴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마스크 관련주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 모나리자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움직였는데요. 그 중에서 50을 골라봤습니다. 자, 50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관련주고요. 폐렴 관련주로 움직였었죠. 또 미세먼지 테마예요. 이 종목은 좀 아쉬워요. 왜냐면은 제가 계속 노려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은 12월 당시 12월이었었죠. 12월 8일에 제가 그 교육을 했었어요. 유료 교육을 했었는데 당시에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요공입니다. 50을 추천을 했었는데 이 종목은 조금만 뭐 조정받으면 한번 접근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도 가격이 나쁘지 않았었어요. 50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조금 그 추천을 하고 나서 가격이 뭐 그렇게 조정은 받지 않고 계속 움직이다가 1월에 조정을 한번 받았었죠. 그래서 지수가 좀 빠지면서 같이 조정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급등이 나왔어요. 조금 아쉬운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을 추천을 했었던 게 이제 중기로 추천을 했었는데 미세먼지 테마가 결국은 간다.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봄 전에 매수를 하자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생각이 나서 겸사겸사해서 이번 주 특징주로 골라봤습니다. 단기에 거의 뭐 100% 정도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상당히 강한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조정받으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런 종목들은 뭐 단기적으로는 적당히 조정받으면 한번 들어가 볼 만합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지켜보자는 뜻에서 50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오가닉티 코스메틱스입니다. 화장품 주죠. 특별한 이유 없이 급락을 했어요. 최근에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뭔가 이유는 있겠죠. 그리고 나서 횡보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죠. 아모레퍼시픽 한번 볼까요? 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괜찮았었고요. 그런데 오가닉티 코스메틱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횡보하는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은 중국도 춘절이지 않습니까? 춘절인데 중국이 거의 뭐 지금 초상집 분위기죠. 우한 지역은 거의 그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될 수 있으면 이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명절인데 이동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합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이런 거 있을 때 명절 돌아가면 이동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화장품주들이 움직이는 게 결국은 관광객 기대감이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기대감인데, 들어올 사람들은 다 들어옵니다. 지금 공항에 뭐 지금 열 그 측정하는 거 뭐 설치하고 난리가 아닌데,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이 중국 쪽에서 많이 들어오면서 아마 이 폐렴도 조금 더 확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올 사람들은 오고 또 뭐 와서 돈 쓸 사람들은 쓰고 그러겠죠. 그러다 보면은 화장품주들도 전통적으로 설 지나고 나서 한 번 정도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움직일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는 뭐 소액 정도는 한번 접근해 봐도 되지 않나. 그래서 오가닉티 코스메틱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절대로 뭐 무리할 필요는 없는 그런 종목들이죠. 자, 그리고 추천주 인버스인데요. 인버스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저점을 기록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수가 지금 고점에서 일단 멈춰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버스는 뭐 단기 또 길게는 중기로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버스는 한번 좀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수가 완벽하게 아직 확인이 안 돼 있어요. 인버스는 지금 들어가서 좀 손절 짧게 하고 대응을 해보든가, 아니면은 지수가 확실히 밀렸다가 다시 좀 반등할 때 그때 들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가격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역시 테마주 위주로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지금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정도에 뭐 일부 종목들 정리를 하면서 조금씩 또 정리하고 또 신규 추천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지금은 테마주가 좋아요.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접근하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테마주가 유리하죠. 그래서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제 지켜볼 만한 그런 테마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황입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자, 코스피, 코스닥. 자, 이번 주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졌죠. 자, 금요일 지수보다 약간 빠졌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약간 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랬는데, 그래도 주중에는 고점을 돌파를 했었죠. 지난주 종가보다는 좀 높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 역시 중요한 건 코스피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제약업종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 흐름대로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거의 뭐 제약, 그리고 또 코스피를 보면은 결국은 코스닥이 따라가기 때문에 코스피가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도 약간의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 뭐 큰 조정은 아니에요. 지난주 금요일이 2245였었죠. 이번 주는 2200, 금요일 2250이었었죠. 그런데 2246으로 조금 조정받았어요. 그래서 뭐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또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상승을 했었고 조정을 받았고, 자, 이번 주에 보면은 뭐 퐁당퐁당 하는 흐름,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흐름, 상당히 좀 불안한 흐름이 나왔어요. 이 보통 시장이 움직이더라도 뭐 조금씩 뭐 0.5% 내외로 움직이면서 좀 움직이면은 시장이 좀 안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는 보시면은 월요일에 1% 넘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요일은 1% 넘게 하락하고요. 또 수요일은 1% 넘게 상승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 1% 넘게 하락했었고요. 이게 굉장히 불안한 흐름이에요. 왜냐면은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장이 어떤 그 추세를 가지고 움직일 때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추세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변곡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꺾이게 되면은 여기가 단기 고점이 또는 중기 고점이 되면서 크게 꺾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눈치 보기가 치열하다는 겁니다. 이게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열하게 어떤 그 경합하는 그런 흐름 정도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그 흐름이 나왔던 것들은 어떤 해외 증시에 영향이 굉장히 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굉장히 급격한 움직임이 나왔었다는 걸 보면은 한국 자체적으로 좀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이번 주에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 조금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게 수급적으로 일단 좋지가 않았었어요. 보면은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죠. 코스피 쪽, 그리고 코스닥 그 선물 쪽에서도 뭐 크게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어요. 결국 금요일에 대량 매도가 조금 나왔는데요. 뭐 물론 청산하는 그런 물량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수급이 좋지 않았었고요. 이 기관이 그렇다고 해서 많이 매수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었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계속해서 개인이 코스피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이라서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장이 하락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12월 27일부터 지수 한번 볼까요? 그런데 지수의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12월 27일, 자, 일단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지수가 한번 빠지긴 했었는데 이때도 변수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왔죠. 결과적으로는 수급적으로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외국인들 한번 보실까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 수급이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뭐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받쳐주니까 크게 빠지지 않았었고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역시 이런 흐름이 나왔었던 게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와요. 미국이 버티면은 지수가 크게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이 8월 이후에 나왔었던 게 미국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버티고 계속 가니까 그러면 우리도 지금 가격적으로 매력이 상당한데 여기서 한 번 정도는 튀어볼 수 있지 않나 해서 단기 매수가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자, 수급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12월부터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3조 5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단기 매수로는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이렇게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반등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12월 초부터 어떤 지수대를 한번 볼까요? 12월 초라고 해봐야 2050선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시장이 추세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흐름이다. 그러면은 중기 매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그 정도 흐름까지는 보지 않고요. 여러 가지로 사실 불안한 면이 많았었거든요. 뭐 북한 관련해가지고 북한도 갑자기 태도가 변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여러 가지 또 뭐 좋지 못한 그런 흐름 속에 있거든요.
사실 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뭐 조선의 수주 1위 회복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거든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하나로 상승이 나왔는데 반도체의 어떤 결과가 제대로 그대로 나와줄 것인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떤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에요. 기대감 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조금 반도체가 주춤했기 때문에 회복되면서 다시 과거의 흐름을 찾아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2017년, 18년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던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너무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을 했다는 것은 단기적인 어떤 수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지수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역시 중요하죠. 삼성전자 한번 보실까요?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면서 결국은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반도체에 대한 뉴스를 쏟아내면서 삼성전자를 끌어올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지수도 가겠는데 하면서 같이 좀 끌어올린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추세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역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가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흐름은 단기적인 어떤 그 흐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12월부터니까 8월부터니까 계속 쭉 가는 흐름 속에 연장선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사실 뭐 여기서 중장기적으로 베팅이 들어올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본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에 잠깐 브레이크가 걸린 그런 흐름인데요. 뭐 아직까지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직 외국인들이 크게 매도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외국인들 수급이 좀 좋지 않았었죠.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물 쪽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온전히 이게 신규 매도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 좀 청산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쏟아낸다고 하면은 지수도 더 하락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변수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뭐 큰 변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지수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벤트가 있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이슈가 역시 FOMC, 미국의 이제 FOMC가 연준에서 어떤 또 말을 쏟아낼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연준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 뻔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일도 없고요. 특별히 여기서 더 내릴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호재도 악재도 없는 그냥 보통의 그냥 무난한 결과로 지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FOMC는 특별히 뭐 주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브렉시트가 있죠. 브렉시트 영국 의회에서 결국은 이제 하원과 상원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브렉시트안을. 특별한 변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브렉시트 이제 뭐 EU와 또 합의를 해서 다음 주에 브렉시트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브렉시트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시장이 출렁이거나 뭐 어떤 움직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영국이 빠져나가는 건 벌써 3년 전부터 이미 예견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루하게 그동안 노딜 브렉시트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뭐 브렉시트가 일어난다고 해봐야 노딜 브렉시트가 된다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뭐 그렇다고 뭐 미국이 무너진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단기적으로 뭐 작은 충격은 줄 수 있겠지만 큰 충격이 올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역시 이 영국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도 개인적으로는 미국과 연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좀 복잡한 얘기니까요. 뭐 크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이 그리는 큰 그림에 의해서 글로벌 뭐 경제의 어떤 그 흐름들이 움직이고 있다. 현재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사실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트럼프라는 인물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여기에서 크게 꺾이거나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우려할 만한 그런 흐름은 있지 않을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또 갑자기 변수가 발생하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현재 시간에서 판단하는 이 판단으로는 다음 주에도 크게 시장을 뭐 좀 움츠러들게 할 만한 변수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도 뭐 이벤트가 그 정도 되니까요. 큰 변수는 없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한국은 역시 이제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북한은 뭐 단기적으로 어떤 변수를 만들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 북한에 관련해서 가장 큰 변수라고 하면은 미국이 움직이는 겁니다. 미국이 어떤 그 북한에 대한 제재라든지 또 뭔가 다른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당분간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은 분명히 한국에게 리스크 요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단기에 뭐 크게 여기서 빠지기보다는 조금 더 고점에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2월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크게 빠질 만한 상황은 아니다. 여기에서 쉽게 크게 빠질 가능성이 떨어진다. 2150이 깨지기가 어렵다. 최소한 1월 중순 그리고 1월 중순 이후에는 흐름을 봐야 되는데 자 1월 중순 1월 10일 이후에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이 있죠. 당분간 고점에서 더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주 일요일 야간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단기적으로 2280까지는 갈 것이다 말씀드렸었죠. 틀렸어요. 2277까지밖에 안 갔습니다. 틀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빠질 만한 상황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뭐 2280 근처까지 갔고요. 그래서 엇비슷하게는 좀 갔네요.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뭐 2250이 무너졌다고 깨졌다고 해서 곧바로 쭉 빠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빠져봐야 2220선 위에서 움직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웬만하면 2250선에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 언저리에서 최소한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뭐 이 정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크게 빠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당분간은 이 위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진짜로 이제 지수가 빠지려면 2200선이 이탈했을 때 그때 판단을 해야 돼요. 여기서 지속적으로 빠질 것인지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흐름은 최소한 2월 초순 정도까지는 이 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뭐 크게 빠질 그럴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도 버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뭔가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으면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 상황을 보고 어떤 흐름의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은 또 어떤 전망이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뭐 박스권을 그려놓고 지수가 좀 빠졌네 하면은 파생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 베팅 그리고 좀 과매수가 나왔네 했을 때는 또 매도 베팅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겠죠. 어쨌든 파생은 장중에 단타 하시다가 추세적으로는 역시 아래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회였었죠. 월요일 같은 경우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조금 지수가 등락이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그에 맞게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현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좀 모멘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시장이 그래요. 뭐 심하게 빠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가
사실 추세적으로 가기보다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은 주식 비중을 확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아주 뭐 리스크 관리를 할 만한 그런 흐름이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수가 빠지는 흐름이 나왔을 때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현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부담 없이 좀 테마주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폐렴 관련주들, 중국 폐렴 관련주들, 그리고 또 정치인 테마주들, 뭐 이 정도로만 보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관심 종목은 좀 몇 개를 꼽아봤는데요. 자, 하이텍팜, 이것도 폐렴 관련주죠. 조정 받으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나리자, 역시 폐렴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넥스트 BT, 이 종목. 그리고 뭐 조금만 더 조정받으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써니전자, 자 이건 테마주죠. 안철수 테마주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테마주도 강진실업, 뭐 가격 메리트 충분하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청호컴넷, 네, 이 종목도 정치인 테마주, 이낙연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조정 받으면은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이 종목도 이낙연 테마고요. 좀 가격적으로 조금만 더 조정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폐렴 관련주, 그리고 또 뭐 안철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총선 출마 안 한다고 해서 조정받고 있는데요. 결국은 새로운 당을 만들어 보겠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낙연 테마는 어떤 시기가 되면은 한번 급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다음 주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 꼽아봤는데요. 단기적으로는 폐렴 관련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뭐 하이텍팜, 모나리자, 넥스트빅티 뭐 이런 종목들, 또 수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잘 추려서 잘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는 마시고요.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을 했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어쨌든 무리하지 않는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종목들이 뭐 상한가 가는 종목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조금 그 종목을 잘못 고르면 고생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잘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으로 잘 접근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용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입니다. 명절이면은 이제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집에서 그대로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최근에는 여행도 많이 가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족들하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음력으로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또 우리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음력으로 과거에 이렇게 계속해서 명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신정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뭐 설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구정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건 또 잘못된 얘기라고 해가지고 설날로 고친 지가 한참 됐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구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는 다 설날이라고 하죠. 설날 되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그런 또 기대감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사실 조금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게 조금 서글퍼지기는 합니다. 어쨌든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은 뭐 운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잘 갔다 오시기를 바라겠고, 또 가족들하고 또 뭐 친척들 만나셔가지고 좋은 그런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민족의 큰 명절이죠. 설날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또 새로운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좋은 일들만 가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2020년 1월 26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